허리 통증, 주무르기만 하면 절대 안 낫습니다. 파스, 진통제는 지금 당장 멈추세요. 70세 넘으셨다면 제발 이 세 곳만 문질러 보세요. 얼마 전 제 진료실로 들어오신 74세 박순자 어르신. 허리는 거의 90도로 굽혀져 있고 무릎을 절뚝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어요. 얼굴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진료실 의자에 앉으시면서 신음을 참지 못하셨어요.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느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40대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50대 들어서는 무릎도 붓고 아프기 시작했죠. 박 어르신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매일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주사도 맞아봤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어요. 결국 수술밖에 없나요? 하고 절망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서 10분은 꼼짝도 못하시고 무릎은 계단만 오르면 뚝뚝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박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무려 80%가 만성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아픈 부위만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허리 아프면 허리에 파스, 무릎 아프면 무릎에 주사. 의사인 제가 볼 때 이건 불타는 집에 물 한 컵 붓는 것과 똑같아요. 박 어르신의 몸을 제가 직접 검사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만져보니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발바닥 아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무릎 뒤 오금을 눌렀더니 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이분의 통증 원인은 허리나 무릎이 아니었어요. 전신 근육이 꼬이고 뭉쳐서 몸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허리 때문이 아니라 다리 근육이 뭉쳐서 생깁니다. 무릎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자체보다는 주변 근육과 혈관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박 어르신을 괴롭혔던 만성 통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딱 3군데만 3분씩 문질러주면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통증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만드는 생활 속 예방법까지 전부 챙겨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2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건강, 이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함께 나눠주시면 저도 더 힘내서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박 어르신의 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나이가 드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약 드시고 주사 맞으시고 안 되면 수술하셔야죠.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체념하십니다. 그래서 진통제부터 찾으시죠. 그런데 제가 4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통증의 대부분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자세와 뭉친 근육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똑같았어요. 박 어르신의 허벅지를 만져봤더니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특히 허벅지 앞쪽이 엄청나게 뭉쳐 있었죠. 제가 그 부위를 꾹 눌렀더니 박 어르신이 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이 근육이 뭉쳐서 허리랑 무릎을 잡아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 허벅지가 뭉치면 허리와 무릎이 아플까요?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동차의 뼈대가 삐뚤어지면 타이어도 삐뚤어지고 핸들도 삐뚤어지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은
골반부터 무릎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골반이 기울어지면 허리뼈도 따라서 틀어지죠. 허리뼈가 틀어지면 허리 주변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가 되고 그러면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허벅지 근육이 뭉치면 무릎을 잡아당기는 힘이 불균형해집니다. 마치 양쪽에서 똑같이 잡아당겨야 하는 줄다리기에서 한쪽만 힘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무릎 관절이 비틀리고 연골이 닳고 통증이 생깁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 허리 통증 환자의 78%가 허벅지 앞쪽 근육에 심한 긴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 자신의 골반이 틀어져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30초면 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보세요. 발 뒤꿈치, 엉덩이, 등, 머리를 벽에 붙이시고요. 허리와 벽 사이에 손을 넣어보세요. 손바닥 하나 들어가면 정상이에요. 만약 주먹이 들어간다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이 테스트를 했을 때 주먹이 여유롭게 들어갔어요. 주먹이 들어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뭉친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저를 따라 해보세요. 먼저 의자에 앉아서 배와 다리가 만나는 부분을 만져보세요. 딱딱한 골반뼈가 만져지죠? 그 골반뼈에서 손가락 4개 정도 아래쪽, 바로 그곳이 첫 번째 비밀 포인트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꾹 눌러주세요.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마치 딱딱한 반죽을 부드럽게 주무르듯이요. 딱딱하게 뭉친 근육이 풀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한쪽 다리는 1분 정도, 다른 쪽 다리도 1분 정도 해주세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주무르면 소용없어요. 근본 원인인 허벅지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허벅지 앞쪽을 꾹 눌러보시고 만약 아야 소리가 나온다면 바로 거기가 여러분의 통증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만 집중하십니다. 무릎에 파스 붙이고 무릎에 주사 맞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건물이 기울면 1층부터 고쳐야지 5층만 고치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발이 무너지면 무릎도 무너지고 무릎이 무너지면 허리도 무너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두 번째 비밀 포인트가 바로 이 발바닥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시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서 계셨어요. 발바닥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발바닥 아치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발바닥 아치는 우리 몸의 충격 흡수 장치예요. 걸을 때마다 체중의 1.5배의 충격이 발에 가해지는데 이 아치가 그 충격을 흡수해주죠. 그런데 아치가 무너지면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고 무릎도 틀어지고 골반도 기울어집니다. 온몸의 균형이 망가지는 거죠. 실제로 만성 무릎 통증 환자의 65%가 발바닥 아치 기능 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어르신은 왜 아치가 무너지셨을까요? 신발을 봤더니 밑창이 얇은 운동화였어요. 쿠션도 없고 딱딱한 신발이었죠. 더 놀라운 건 안쪽 밑창이 완전히 닳아서 거의 구멍이 날 지경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발목이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걸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걸으면 무릎 안쪽 연골이 빨리 닳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집에 가서 신발 밑창을 보는데 10초면 됩니다. 안쪽이 많이 닳았다면 무릎 안쪽 연골이 빨리 닳고 무릎 통증이 생깁니다. 바깥쪽이 많이 닳았다면 발목인대가 약해지고 자주 삐끗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렇다면 무너진 아치와 뭉친 발바닥을 어떻게 풀어줄까요? 지금 저를 따라 해보세요. 딱 1분이면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세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눌러주세요.
특히 세 곳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면 좋아요. 첫째,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입니다. 발을 바닥에 디뎠을 때 바닥에 안 닿는 부분, 바로 거기에요. 여기를 원을 그리듯 20초 정도 문질러 주시면 전신 통증이 30%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20초면 됩니다. 둘째, 발바닥 앞쪽 볼록한 부분, 발가락 바로 아래입니다. 여기는 체중이 집중되는 곳이라 특히 뭉쳐 있을 거예요. 엄지에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쭉 눌러주세요. 셋째, 발 뒤꿈치입니다. 딱딱한 각질 아래 숨어있는 근육을 풀어주듯 양손 엄지로 꾹꾹 눌러주세요. 이 세 곳만 집중적으로 자극해도 발 전체 긴장이 풀립니다. 발 하나에 1분 정도면 충분해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작은 공이나 테니스 공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굴리셔도 좋아요. 왜 발바닥을 자극하면 무릎과 허리 통증이 좋아질까요? 우리 발바닥에는 7,200개 신경 말단이 모여 있어요. 이 신경들은 척수를 타고 뇌까지 직통으로 연결되죠. 발을 누르면 뇌가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제를 뿜어내요. 동시에 발바닥이 펌프질을 시작하면서 하체에 쌓인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쭉쭉 밀어 올립니다. 마치 막혔던 하수구가 뚫리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발바닥 마사지를 제공해드렸더니 관절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수술 후 발 마사지를 받은 환자들은 통증도 덜 느끼고 진통제도 적게 사용했다는 보고도 있어요.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바닥을 마사지하셨고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 발바닥 마사지는 단순히 통증만 줄여주는 게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해서 염증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관절 주변 조직의 회복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발바닥 마사지 하나만으로도 온몸 관절 통증 완화와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하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발 마사지를 꾸준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단, 발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병으로 감각이 둔해진 분들은 너무 세게 마사지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허벅지 앞쪽과 발바닥 두 가지 비밀 포인트를 알려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 포인트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여러분은 어디를 주무르시나요? 당연히 허리를 주무르시죠. 그런데 허리를 아무리 주물러도 시원한 게 한두 시간이고 금방 다시 아파지지 않으셨나요? 왜 그럴까요?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은 허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마저 해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허벅지와 발바닥 마사지를 2주 정도 하셨을 때 무릎 통증은 많이 좋아졌는데 허리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제가 무릎 뒤쪽을 눌러봤더니 박 어르신이 심한 통증을 느끼셨어요. 바로 여기가 막혀서 허리가 아픈 겁니다. 바로 그곳이 세 번째 비밀 포인트입니다. 무릎 뒤오금이에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뒤쪽에 주름이 생기죠. 그 주름 한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바로 오금입니다. 왜 무릎 뒤를 누르면 허리 통증이 좋아질까요? 우리 몸의 뒷면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긴 줄처럼요. 발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종아리, 무릎 뒤, 허벅지 뒤, 엉덩이, 허리, 등, 목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이걸 근막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온몸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무릎 뒤오금은 이 근막의 중요한 교차점이에요. 고속도로 교차로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 길이 만나는 곳이 막히면 전체가 마비되죠. 무릎 뒤가 바로 그런 교차로입니다. 다리로 내려가는 굵은 신경과 혈관이 전부 이곳을 지나갑니다. 무릎 뒤가 뭉치면 허벅지 뒤쪽 근육이 당겨지고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고 허리뼈도 따라서 틀어집니다. 결국 허리 통증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대한통증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요통 환자의 70% 이상이 무릎 뒤 오금 부위에 심한 압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무릎 뒤쪽을 자극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으시면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그 지점에 닿을 겁니다.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2, 3초간 꾹 눌러주세요. 3초 정도 눌렀으면 천천히 힘을 빼면서 손을 떼세요. 이렇게 누르고 떼는 동작을 5에서 7회 정도 반복하세요. 너무 아프지 않게 규칙적으로 자극해 주시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방법은 특히 허리 디스크로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나 오래 서 있어서 허리와 다리가 아플 때 효과가 좋습니다. 박 어르신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 뒤 오금을 3분 정도 눌러주셨어요. 3일 후 아침에 허리 펴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참고로 이 부위 지압은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무릎 주변 통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른 후에 무릎이 당길 때 꾹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3가지 비밀 포인트를 전부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허벅지 앞쪽, 두 번째는 발바닥, 세 번째는 무릎 뒤오금이었죠. 이 세 곳만 매일 밤 3분씩 문질러 주시면 여러분의 허리와 무릎 통증은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마사지를 하실 때 꼭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너무 무리한 힘을 주지 마세요. 통증이 너무 심할 정도로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합니다. 마사지는 시원하면서도 조금 아픈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관절이나 뼈를 직접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우리가 자극하는 건 근육과 살 부분입니다. 셋째, 마사지 타이밍을 지키세요. 식후 30분 이후에 하시고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근육이 이완되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되죠. 넷째, 순서를 지키면 더 효과적입니다. 발바닥, 허벅지 앞쪽, 무릎 뒤 오금. 이 순서가 혈액순환 방향과 일치합니다. 관절염으로 붓고 열이 있는 상태라면 마사지보다 얼음찜질을 먼저 하세요.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마사지 하세요.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도 너무 강한 압력은 피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내 몸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하셨지만 지금은 저한테 그러십니다. 선생님, 진작 이렇게 했으면 진통제 값 아꼈을 텐데요. 지금 당장 시작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나도 이제 통증 없이 편하게 살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을 보여주세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증 부위만 치료하지 마세요.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주무르면 소용없어요. 우리 몸은 전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오금. 이 3곳을 매일 밤 3분씩 문질러 주세요. 무릎 뒤오금. 이 3곳을 매일 밤 3분씩 문질러 주세요. 둘째,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소 2주는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박순자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얼마 전 진료실에 오셨을 때 박 어르신은 허리를 쭉 펴고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손주들이랑 공원에도 가고 진통제도 거의 안 먹게 됐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는데 걷는 게 즐거워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해내셨듯이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밤이 여러분의 몸을 되살리는 첫 번째 밤입니다.
저도 4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분들이 결국 건강을 되찾으시더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하루 3분만 투자하면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입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렇게 매일 꾸준히 문질러 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통증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신호죠.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통제로만 버티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몸을 돌봐주면 우리 몸은 반드시 좋아져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딱 3분만 투자하세요. 발바닥을 1분, 허벅지 앞쪽을 1분, 무릎 뒤 오금을 1분. 이 세 곳만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통증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거예요. 오늘 밤은 부디 통증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통증 완화 포인트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부위와 여러분의 통증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형제, 친구 중에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